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인 것보다는 그래도 누가 옆에 있는 게 낫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이 맞을까? 그래도 늙어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가족이 나을까요? 아직도 이런 말 믿는 사람도 많은데 뭐 돈이 많으면 그럴 수 있어. 돈이 많으면 뭐 집에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뭐 가족들이 도와주고 챙길 수 있지만 글쎄요. 아무리 가장이 이제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보통 집안 가정이 병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러면 가족이 끝까지 책임지기보다는 오히려 요양원에 보내버린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시켜서 거기서 못 나오게 한다거나 그런 케이스 생각보다 많은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도 요양원 같은 데 보내는 그런 가정은 돈이 좀 있는 집안이야. 근데 왜 보낸 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보면 실버타운이나 그 요양원 보내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 근데 먹고 살 만한 분들이에요. 근데 왜 가족이 같이 안 살고 늙은 부모를 그쪽에 보내는 걸까? 간단합니다.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예. 요양병원 같은 데 가면 이제 나이가 좀 있는데 좀 몸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분들 중에 열심히 안 산 사람이 없어. 그리고 과거에 좀 일을 열심히 했다가 돈을 좀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늙어서 여기저기 아프니까 이제 요양병 왔는데 웃긴 게 뭐냐 하면 가족들이 안 와요. 안 와. 분명히 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그 노인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특히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뭐 돈도 많이 벌었고 자식들한테 이것저것 다 해주고 그리고 와이프한테 챙겨주고 그랬는데 나이 먹고 돈도 못 벌고 아프니까 그 요양병원 입원한 뒤로 안 찾아와 이게 안 찾아와. 나한테 그동안 받아먹은 건 어디 가고 그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가족이 헌신한 대가가 이겁니다 이게.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나이 먹고 돈도 없고 일도 안 한다면 그러면 와이프 옆에 남아 있을까요? 떠납니다. 떠나요. 아니 돈 버는 기회가 돈 버는 기 역할을 못 하는데 남아 있겠습니까? 그럼 실제로 그런 경우 많아요. 남편이 뭐 사업 실패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직장 그만두고 취업 못 해가지고 이혼당하는 케이스 꽤 많습니다. 뭐 가족이 있다고 해서 뭐 힘이 된다거나 딱히 도움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가족을 믿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가족도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아프거나 내가 아까리 못하면 언제든지 나를 팽시켜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고독사 아시죠? 사람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게 뭐냐면 보통 고독사라고 하면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사신 분들이 이렇게 살다가 병에 걸려 혼자 쓸쓸히 최후를 마감하고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발견되는 것을 고독사라고 알고 있는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예. 이 고독사는 가장 많은 케이스가 원래 가정이 있었는데 원래 결혼했는데 뭐 실직이나 사업 실패 뭐 이런 문제로 남편이 돈을 못 버니까 예. 이혼을 해가지고 자식은 와이프한테 가고 남자는 돈도 없이 어디 이제 단칸방 같은 데 들어가서 나이 먹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내 가정이 붕괴되다 충격에 나 그리고 나이 먹고 삶이 나아지지 않는 모습에 자꾸 스트레스 받으니까 뭘로 풀겠습니까? 술과 담배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독사 현장 가보면 집안 정리 안 돼 있고 밥 해먹은 흔적이 없으며 그 현관 입구 쪽에 보면 이제 술병 같은 게 잔뜩 있죠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그런 거 많습니다. 보초병인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뭐냐면 그 바이오 해저드라고 해가지고 이 바이오 해저드가 뭐냐면 특수청소입니다. 특수청소. 여러분 들어봤죠? 이제는 낯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청소하고 특수 청소는 다릅니다. 쓰레기 청소는 보통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집을 쓰레기 장으로 만들어서 혼자서 못 치우니까 이제 업체 불러서 하는 거고, 물론 그 쓰레기 청소하는 분이 특수 청소를 겸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특수 청소는 뭐냐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뒤에 발견하고 나서 그 시체는 쑥어이 가고, 그럼 이제 현장 남았을까? 그럼 내 집에 아무리 시체가 오래 있다 보니까 썩어가지고 냄새가 좀 배게 있겠죠. 벌레도 남아있을 테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예, 거기에 이제 돈 되는 것들, 돈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도 구분해가지고, 돈 되는 것들은 따로 담고, 돈 안 되는 것들은 버리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서 몸에 체액 같은 게, 예, 몸 밖으로 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 몸에 있던 어떤 수분이나 이 단백질 같은 게 빠져나가면서 이게 바닥을 침투합니다. 그래서 바닥 장판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런 흔적이 남아있어. 냄새 장난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다 뜯어야 돼. 다 뜯어가지고 이제 그런 세균 덩어리,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약품을 쳐가지고 이제 다 죽여야 되거든요. 예.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바이오 해저드예요. 근데 보면 대부분의 현장이 뭐냐 하면 거의 크게 안 벗어나요. 임대 아파트, 원룸, 반지하. 보통 이런 곳입니다. 못 믿겠으면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바이오 해저드. 제가 검색해 볼게. 말 나왔으니까. 자. 바이오 해저드로 치면 안 나오는데, 자, 특수청소 치면 나옵니다. 특수청소. 보면 유튜버가 많습니다. 대부분 원룸이야. 여러분 썸네일만 보더라도 나오거든요. 썸네일 보더라도 많이 나와. 네. 대부분 집이 좁고, 그리고 집이 어두워 이게. 넓은 집이 없어 여러분. 그 열심히 산 흔적이 없어요 이게. 네. 그래서 썸네일 보더라도 딱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대 아파트, 그리고 반지하, 골방, 원룸, 여기서 안 벗어나요. 여기서. 안타깝죠 이게. 근데 뭐 혼자 살기 때문에 고독사를 당하는 것도 있지만, 보통 남자들은 보통 혼자 사는 분들보다 결혼하고 나서, 결혼을 뭔가 이제 실패하고 나서, 예, 인생이 망하고 그렇게 되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고독사 당한 분들 특징이 뭐냐,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보면 고독사 당한 집 보면 자가가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야. 남의 집 월세 내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돈을 많이 못 벌고 이제 생계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제 밥도 못 챙겨 먹고 이제 술, 담배를 연명하면서 지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고립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데, 혼자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고독사 당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고독사까지 갔어요? 대부분 보면 뭔가 나이 먹고 직장을 잃고, 아니 지병이 생기면서 일을 못하게 되고, 예. 그리고 모아둔 돈이 없어가지고 삶이 안 나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병을 비관해가지고 자꾸 술독이 빠지는 거야.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해요, 이게 보면. 레파토리가. 그래서 그 고도사 현장 보면 술병이나 이제 그런 담배 같은 것들이 잔뜩 열려 있어요. 뭔가 열심히 살았던 흔적이 안 보여, 이게. 폐인생활 한 거죠, 폐인생활. 나이 먹고 돈이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제가 나이 먹고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 먹고 돈이 없으면 그런 상태에서 뭔가 나아지기 힘들어요. 객관적으로. 여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자분들은 나이 먹고 돈이 없으면 여자분들이 자력갱 생활로 나아지는 사실상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안타깝지만. 왜냐하면 일자리 기회라는 게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특별한 기술이 없고 인맥 같은 게 없으면 일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모아둔 돈이 없으면 계속 이제 남의 집에 얹혀 살 거 아니에요. 그 월세도 부담스러워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사람이 나이 먹어도 뭔가 삶이 나아지는 게 없으면 의지가 많이 꺾입니다, 이게. 누구든 간에. 이 생각 들죠? 아, 그동안 나이 먹고 나 뭐 했냐, 진짜. 남들 뭐 돈 벌고 할 동안 난 뭐 했을까? 난 왜 이렇게 삶이 안 나아질까?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돼. 어디 가서 이제 터놓을 사람도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술로 푸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남자도 그런 사람인데, 여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나이 먹고 있잖아요. 인생이 안 풀리니까. 좀 술에 쩔어서 사는 사람이 많아, 이게. 예. 요즘에 뭐 여성 알코올 중독자 많다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 뭐 술이 좋아서 먹는다기보다는 인생이 고달퍼서 먹는 거예요. 낙이 없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나이 먹으면 몸이 맛이 갑니다, 이게. 예, 몸이 맛이 가. 그럼 일도 못 하겠지, 이게. 그럼 소득 끊길 테고. 누가 도와줄 사람 없고. 매달 생활비나 이제 고정비용 나가고.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저는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했다고 해서 내가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다. 내가 힘든 가족이 무조건 도와줄 것이다. 저는 이런 개연성을 안 까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족이 있어도 난 웬만하면 가족한테 도움을 받지 않겠다. 그러려면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고 나 스스로 건강관리, 노후 대비를 해야 한다. 가족도 언젠가는 서로 갈라지고 따로 떨어져 살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0분의 쾌락을 못 잊어 결혼을 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지옥을 맛봤고 이혼을 하고서야 비로소 천국을 알았다. 명심하시라. 10분의 쾌락을 못 잊어 수십 년을 지옥에 살 수는 없다. 둘이 괴로운 것보다 혼자 외로운 것이 낫다라고 적었습니다. 딱 봐도 알겠죠. 이분은 결혼을 실패한 케이스죠. 실패한 케이스. 근데 뭐 이런 케이스가 많죠,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사고 쳐서 결혼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정말 오랫동안 만나고 뭐 정이 있어서 이제 결혼했는데 잘 안 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근데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외로워서 뭐 즉선만의 외로운 걸로 여자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피임 같은 안에서 예, 불장난 저질러서 애를 애를 가지다 보니까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케이스. 옛날에 많았죠, 이게. 사고 쳐서 결혼하는 거. 그럼 사고 쳐서 결혼하면 대부분 말로가 좀 안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뭔가 준비가 안 돼 있어. 근데 애를 가지다 보니까 그냥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 이 여자를 정말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가장 안 좋은 케이스 여러분. 제가 보니 그런 것 같아요. 10분의 캐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생각해봐. 뭐 한 번 관계 가진다고 끝까지 책임지고 결혼하는 세상이 아니잖아, 여러분. 뭐 서로 눈만 맞고 이렇게 서로 합의하에 관계는 가질 수 있죠. 물론 이것도 요즘 위험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관계를 가졌다 해도 뭐 나중에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보니까 사고 치신 것 같아, 느낌이. 서로 준비된 상태에서 결혼해도 이 결혼 생활이 지옥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 예능 중에 보면 이제 결혼 지옥이 있고 그 이혼 숙녀 캠프 있잖아. 좀 공통점이 있어, 이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남자도 좀 문제가, 남자도 약간 좀 인격이나 좀 인성이 문제가 많은 케이스가 많은데 좀 특징이 뭐냐면 여자가 대부분 전업주부예요. 여자수 집안도 돈이 없어요. 그리고 약간 가정폭력이나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게. 대부분 보면. 제가 그런 케이스를 좀 봤단 말이에요. 보면 이상하게 여자분들 중에 직업이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약속이 난 것처럼. 대부분 전업주부예요. 대부분이 아니에요. 싹 다예요. 여러분, 그 결혼 지역이나 이혼 숙녀 캠프 보면 여자가 밖에 나가 일하는 게 없어요. 일도 없어요, 이게. 그리고 여자가 대부분 이제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이야.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왕따를 경험한 사람이야. 약간 멘탈이 약한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뭔가 아주 신경질적으로 나와. 침착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정말로. 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여자를 볼 때 되도록이면 좀 정서적 불안하고 그리고 앞가림 못하고 집안에 문제가 많으면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결혼 지옥과 이혼 숙녀 캠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도 술버릇이 안 좋고 직업 수준이 안 좋으면 함부로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야. 한번 봐봐 여러분. 거기
이혼 숙려 캠프나 결혼 지역 중에서 남자가 정말 좋은 직장이고 사회적 인정받는 그런 직업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상하게 보면 그 남자도 보면 문제가 많은 게 대부분 배달이야, 배달. 계단에 서비스 왜 이렇게 많아? 거기 보면. 예. 뭐 교육자 집안도 없고. 예. 뭐 여자 쪽 말 것도 없고 여자 쪽은 보통 뭐 아버지 한 분 안 계시고. 예.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그런 교육을 안 받았고. 그리고 집안에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 여자도 돈을 못 모으고. 예. 돈을 못 모으고 그리고 어릴 때 뭔가 상처가 있고 뭐 엄마한테 뭐 폭력당했다, 아버지한테 뭐 폭력당했다 그런 상처 아니면 이제 뭐 어릴 때 뭐 같은 학우한테 뭐 따당한 상처 이런 게 다 있어요. 물론 물론 이런 건 누구나 다 있는 건데 좀 정도가 심해.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뭔가 좀 서로 안 맞고 하잖아. 그게 극단적으로 발현돼요. 이게. 극단적으로 발현돼요. 대부분 그래,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 분 있잖아요. 성격도 봐야 되지만 이 성격이 좀 그런 사람도 있어. 보면 약간 좀 트라우마 강한 분들이 보통 보면 뭔가 그 살다가 뭔가 안 좋으면 이게 정말 세게 나와. 이게 엄청나게 세게 나와. 그런 사람은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와요. 불현듯이. 얘네 때야 그냥 그런 성격이 있으면 몇 번 받아주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근데 결혼은 계속 봐야 돼. 어. 결혼은 그냥 집에 올 때마다 봐야 돼요.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그리고 남자들 중에 보면 좀 직업적으로 안 좋은 분들이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좀 술버릇이 고약한 케이스가 많아요. 억압된 게 많다 보니까. 네. 아무튼 뭐 이분처럼 결혼하시면 안 돼.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뭐냐면 순간의 어떤 성욕이나 어떤 그런 감정 몰입에서 예. 괜히 관계를 가졌다가 예. 임신해가지고 결혼한 케이스 요즘엔 잘 없을 거예요. 요즘엔 옛날엔 좀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기 때문에 남자들도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뭔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은 웬만하면 지옥입니다. 지옥이고 그리고 어 성격이나 어떤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결혼하면 안 돼요. 남자 여자나 결혼하면 안 돼. 예. 내가 어떤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계속 가지고 있고 뭔가 이제 우울증이나 어떤 그런 불안장애 있는데 결혼해야겠다 안 돼요. 자기 때문에 남한테 상처 줍니다 이게. 아무튼 이런 거 보면 참 국내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국내원은 진짜 결혼은 정말 신중하시고 예. 정말 좋은 괜찮은 사람이 결혼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가 부탁인데 뭐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결혼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